안녕하세요. 11월 27일 수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리테일러, 즉 소매업종 강세로 미국 시장 사상 최고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많이 흔들렸고요. 반도체 등 기술주들은 후퇴했습니다. 다우가 55포인트 0.2% 올랐고 S&P 500 지수 0.22% 올랐고요. 나스닥은 0.18% 올랐지만 반도체 지수는 0.5% 내렸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72% 하락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어제와 같이 1년물 이하는 소폭 오르고 장기물은 내려서 10년물이 1.738%입니다. 1개월 전보다는 대체로 금리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달러 지수는 98.15로 약보합이고요. 원달러 1173원으로 올랐고 원엔 10.76으로 하락, 위안달러 7.03으로 하락입니다. 유가는 소폭 올라서 WTI 58불선, 브렌트유 63불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싱가포르 10월 산업생산 감소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3.4% 급증했고요.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176억 불로 연초부터 지금 1년째 매월 급증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10월 상품 무역 수지 속보치는 665억 불 적자로 예상보다 적자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 9월 주택가격지수 전년비 2.1% 증가로 이전보다 소폭 상승입니다. 미국 10월 신규 주택 판매 0.7% 감소 예상입니다. 예상보다 나쁘고요. 컨퍼런스 보드 CB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125.5로 예상치는 물론 이전 값보다도 하락합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이전 고점보다는 약화된 상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5라는 이 숫자 자체는 높은 수준이죠. 미국 리치몬드 제조업지수 마이너스 1로 예상치보다 크게 후퇴했습니다. 오늘 쟁점은요. 요즘 중공애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속 타는 중공 사정 자세히 보겠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중공과 미국 협상단들이 통화한 사실을 중공이 공개를 했습니다. 11월에만 세 번째 통화입니다. 중공의 상무부 성명서를 보면 제1문장이 discussed how to address... 두 번째 문장 agreed to... 이 점점점은 별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얘들이 지금 우리를 갖고 노는 건지 놀리는 건지. to discuss 토론했다는 거고 agreed 합의했다는 건데 근데 내용이 안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합의했다는 그 내용이 계속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예? 합의라는 말을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미 농산물을 매년 400억 불씩 사인을 한 후 3년간 중공이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뭐 이런 게 합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합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화 계속 하기로 한 게 그게 무슨 합의입니까 그게? 예? 그래서 한마디로 중공애들 우르르 들러붙어 갖고 전화한 사실 외에는 실질적으로 진도 나간 거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들 타이틀 보면은 합의 임박이라든지 renewed optimism, deal is close, 곧 합의가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전하는데 과연 그런지 의문입니다. 미국 대표단은 라이트 하이즈하고 모니신 투톱 체제이고요. 중공은 이번에 류호 외에도 상무부장 중산, 인민은행장 이강 등등 우르르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팍스 비즈니스에서 미국 대표단에게 중공 측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을 했는데 반응이 없었다고 보도를 합니다. 즉 침묵의 코멘트입니다.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 미국 측 반응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라이트하이즈나 문희순의 무역 협상에 대한 공개 발언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요. 그들로 나바로 윌브로스 등이 언론 인터뷰 응해 왔는데 요즘은 이것도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잠잠합니다. 이것은 이분들의 마지막 말에서 달라진 거 없다는 것을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달라진 게 있다면 당연히 말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크들로 말은 뻥으로 지금 그 판가름 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공이 속이 새까맣게 그 타들어가고 초조해지는 거 아닌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한테 관세 폭탄 센 놈으로 얻어 터지면 그러면 중공 꼬라지 엿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진핑이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 위에서 무역전쟁 종결을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필요시 주저없이 반격한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자마자 이게 왜 헛소리냐 하면요. 중공은 실질적으로 반격할 실탄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반격 수단이 없는데도 주저없이 반격한다고 하니까 그게 헛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나는 평등 싫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날려버렸잖아요. 대단한 트럼프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호 존중이다, 뭐 평등이다 이런 거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말은 누구나 부인하기 힘든데 이걸 정면으로 부정을 해버렸으니까 트럼프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일관된 그 트럼프의 요구사항은 내가 원하는 거 얻어야 합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굿딜 아니면 노딜이고요. 노딜이면 관세를 올리는데 이번에는 아주 센 놈으로 날릴 거다. 이게 트럼프의 마지막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입니다. 트럼프는 립서비스 아주 능하죠.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친구다 그러고 북한 북공이고 꼬맹이도 친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친구 진핑아 그만 버티고 항복하든가 아니면 내 관세 몽둥이 더 쳐맞든가 선택해라. 친구가 선택하는 대로 해주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공의 옵션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주든가 트럼프가 주는 것을 받든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주는 게 뭡니까? 관세죠. 그래서 그 화요일 날 그 백악관 오벌 오피스 이게 그 트럼프 집무실 아닙니까? 행정명령을 그 사인하는 그런 그 공개 행사에서 기자가 질문하기를 홍콩 시민들에게 전할 메시지 있는가 이렇게 물었죠. 트럼프 말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미국은 홍콩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면서 Dear deal with China 협상이 마무리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Final throws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Final throws. throws가 그러니까 진통, 통증 뭐 이런 거 death throws 하면은 임종 직전의 마지막 고통 이걸 이렇게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그래서 협상 합의를 위한 마지막 진통의 그 국면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합의가 임박했다 곧 합의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협상 타결을 위한 내용은 다 정해졌고 남은 것은 중공의 결심이라는 거다 이렇게 들립니다. 미국의 요구를 중공이 받든가 말 건가 이것만 남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lose to deal 또는 near deal 이런 말은 언제나 맞습니다. 예. 그러나 딜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여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중공이 결심하면 당장의 딜이 될 수도 있고요. 중공이 결심을 안 하면 내년에도 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키를 중공이 쥐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전화질만 자꾸 해대고 합의 발표가 없다는 것은 중공은 이 시각까지도 항복할 결심을 안 하고 있다는 징표이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안 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아마 항복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아직 중공은 버틸 힘이 있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허가 28일 이전에 28일이 그 추수감사절 연휴 시작하는 그런 날이니까 그 전에 미국 대표단을 베이징으로 초대한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안 가고 있잖아요. 왜 안 가겠습니까? 중공이 결심을 하는데 미국 대표단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베이징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항복 결심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대신에 중공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미국한테 계속 징징거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트럼프가 거절한 것이고요. 라이트아이즈나 모니슨이 지들 마음대로 베이징 가고 말고 할 수 없잖아요. 예? 트럼프가 보내야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사는 추수감사절 연휴 후에 베이징 갈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갈 수도 있겠죠. 뭐 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중공이 합의할 마음이 있다면, 즉 항복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그러면 미국 대표단이 갈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까지의 객관적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것은 다 무르익었기 때문에 할 말 다 했다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은 더 할 말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표단이 없어도 중공은 스스로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주던가 아니면 미국이 주는 것을 받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간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 CNBC에서 짐 크레머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대놓고 매드맨이라고 자꾸 까대면서 시진핑을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현상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China is the enemy on trade, not Trump. 무역에서 미국의 적은 중공이지 트럼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동의합니다. 국위의 그 진술 거부권은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은 공범에게 불리할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이게 자백인데 혼자 자백을 하면은 결국 다 와장창 무너지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은 고육지책이다. 쓸 카드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진술 거부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재수권에 대해서도 진술 거부권 행사하실지 이게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국위하고 재수는 일면식도 없는 남남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남남으로 보여지는데 처음에 제보자가 재수의 비리를 찔러갖고 사건화 되었다는 것이고요. 특감 반원들이 비리 첩보를 보고하자 국위가 감찰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핸드폰 포렌식도 하라 그러고 대면 조사도 하라 그래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래서 비리 증거를 뜰채로 뜰 정도로 확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백의 진술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국위가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결국 국위도 애송이 피라미 핫바지였다는 그 징표 아니겠습니까? 국위 뒤에서 리모컨 만지작거리던 새끼가 누군지 그 새끼 잡아서 깜빵에 쑤셔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위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위의 옵션은 지가 다 뒤집어 쓰던가 아니면 이실직고하고 선처를 받던가. 그래서 재수건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동부지검에 소환될 때는 비밀 지하 통로가 아니라 청사 정문 출입구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기를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거대한 진짜 적폐 발굴의 시작일 것 같다는 점입니다. 걔들이 지랄하던 그 적폐 그 역풍에 지금 모조리 뒤질 것 같습니다. 저 마귀 같은 것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말이죠.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김기현 시장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지율이. 선거 직전에 김기현 시장의 본인이나 형이나 동생이나 측근 등에 대한 조작성, 근거 없는 비리 첩보, 이게 느닷없이 날라들면서 경찰이 사무실 등 무차별로 압수수색하고 언론에 그냥 데스토피하고 지랄질 해자고 덜 쑤셔갖고 결과적으로 선거에 졌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후에 이거 모조리 완벽하게 무혐의 처분됐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조작질로 선거에 지고 나서 무혐의 처분 받으면 뭐합니까? 원상 회복이 안 되잖아요. 김기현 시장은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당시 경찰 책임자를 고발해갖고 지금 수사 중인데, 지금 문제는 아무 근거도 없는 조작성 비리 첩보 출처가 이 저과대라는 보도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위가 또
졸라게 바빠질 것 같네요. 그래서 저 마귀 같은 것들이 국위를 왜 그렇게 싸고 돌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